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이 매일매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심장이 온몸에 피를 뿜어내듯 발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움직임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부위랍니다. 무려 우리 몸의 98%를 지탱하는 몸의 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발 건강은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바닥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서고 걷고 뛰는 모든 활동의 시작은 바로 발바닥에서부터인데요. 발에 가해지는 하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고 또 땅에서 오는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죠. 만약 이 중요한 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발 질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질 수 있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발,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발은 26개의 뼈, 32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107개의 인대로 이루어진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이에요. 마치 작은 건축물 같죠? 그리고 놀랍게도 발은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요한 펌프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에도 발이 크게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평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발은 발바닥의 아치, 그러니까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정상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해요.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체중을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요. 이게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걸음걸이에 영향을 주고 신체 균형을 깨뜨리고 심지어 무릎, 허리, 더 나아가 전신의 관절 건강까지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어때요? 발 건강 정말 중요하죠? 발에 통증이 생기면 서거나 걷는 것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져서 전신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신발 착용이나 과도한 운동,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등은 후천적인 평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발 건강 관리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족욕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42도에서 44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피로에 지친 발 근육을 풀어주는데 정말 좋답니다. 복사뼈가 물에 잠길 정도로 충분히 담가주는 게 포인트예요. 족욕을 하는 동안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따뜻한 족욕은 발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발 마사지예요. 우리 발에는 작은 근육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어서 피로를 쉽게 느낀답니다. 특히 발바닥 아치 밑이나 발가락 사이사이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주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마사지는 발에서 심장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는 것도 좋지만 골프공이나 단단한 페트병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이리저리 굴려주는 것도 정말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발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발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도록 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몇 가지 추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발가락으로 꼼지락꼼지락 집어 올리거나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도 좋아요. 또 계단 끝에 발을 대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도 발 근육 강화에 아주 좋답니다. 어릴 때 공깃돌 가지고 놀던 기억 나시나요? 발가락으로 공깃돌을 짚는 놀이도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는 데 최고예요. 네 번째는 바로 굳은 살과 튀는 관리입니다. 발바닥에 딱딱하게 박힌 굳은 살이나
티눈은 주변의 부드러운 살을 계속 눌러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굳은 살, 티눈, 그리고 사마귀 같은 것들은 위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제거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바로 길이와 폭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착용해서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죠. 5번째,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쿠션감이 좋은 기능성 신발을 착용해서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하이힐은 발 건강에 정말 좋지 않으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꼭 신어야 한다면 짧은 시간만 착용하고 발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겠죠? 6번째, 평발 관리입니다. 평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바닥 아치가 낮아져서 발 전체가 지면에 닿는 형태를 말해요.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해서 발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답니다. 이런 경우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깔창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고 관절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아까 알려드린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 당기거나 발바닥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평발 관리에 필수적이에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발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발 건강을 위한 습관들과 발에 좋은 음식도 함께 알아볼까요? 매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무좀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족욕이나 마사지를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발의 피로도 싹 풀려요. 잠들기 전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어서 발바닥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또 발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발은 물론 종아리 근육까지 풀어주면 혈액순환에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발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발에 맞지 않는 꽉 끼는 신발이나 하이힐은 발 변형을 유발하고 굳은 살, 티눈 등의 원인이 되니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 딱딱한 바닥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도 발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특히 발바닥 통증이 있다면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움직이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발바닥 통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뼈,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가장 흔한 발바닥 통증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근육 및 힘줄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발바닥 자체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하죠. 하지만 뼈 문제나 신경, 혈관 문제로 인한 통증이라면 발바닥 외에 다른 원인을 함께 찾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발로 인해 발바닥 아치가 낮아진 경우라면 의료용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허리 협착증이나 혈전,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이 신경이나 혈관에 영향을 미쳐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 통증이 계속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발 건강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발을 유지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발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